원수사에서 GA로 이직을 결심한 설계사님이 몇 군데 보험 대리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10중 8구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 얘기를 들으면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가 제일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수사에서 나와 그렇게 힘들게 선택했던 GA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GA로 이직하는 설계사님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첫 GA로 옮긴 지 오래지 않아 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게 되면 법인 보험 대리점들은 저마다 장점들을 얘기하고 이따금 솔깃한 제안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관리자가 설명하고 제안하는 내용을 원수사 설계사님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용어가 어렵고 수치가 복잡해서라기보다는 체제가 완전히 다른 데서 오는 이질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지인 설계사님이나 지인 관리자에게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이 또한 첫 GA 정착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첫 GA에서 정착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대표적인 5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수당이 높냐, 낮냐는 이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만 보고 결정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인 대리점의 수당 지급률은 대리점 본사 또는 본부장, 지사장과 같은 최상위 관리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수당이 높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투명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입니다. 수당이 높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자꾸만 말을 빙빙 돌린다거나, 사전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수당 지급 조건들을 하나둘 꺼내드는 관리자를 만나게 되면 설계사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사 이후에 말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관리자 유형이기 때문이지요. GA에서 몇 차례 이직 경험이 있는 설계사님 중에는 이따금 신뢰를 무릅쓰고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수당 규정 내용과 같이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지요. 본사의 재정 상태가 튼튼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내가 상담하는 본부장, 지사장과 같은 최상위 관리자의 운영 역량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상위 관리자가 조직의 수익 관리, 리스크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거나 산하지사나 본부의 수를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조직에 소속된 설계사님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다시 이직을 감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관리자가 합리적인 수당 분배 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지, 수당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직을 검토하는 설계사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최상위 관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최상위 관리자의 약속 불이행은 대개 입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사님과 개별적으로 맺는 약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 지급률, 정착지원금, 고객 DB 제공 등과 관련해서 입사 당시에 맺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경우라며 설계사님 입장에서는 굳이 이 회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GA에서는 원수사와 달리 구성원의 수당률이 제각각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계사님과 개별 계약을 적용하는 곳에서는 수면에 드러나지 않는 약속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만큼 설계사님의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GA로의 첫 이직을 진행하실 때 나에게만 따로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원수사에서는 총무님의 기본적인 행정 지원도 있지만 웬만한 업무 처리는 전산상에서 설계사님이 직접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GA에서는 여러 원수사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각 원수사별 전산을 모두 원활하게 다룬다는 점에 대해서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GA 본사에서 구축한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은 업무 효율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전산 시스템이 다소 미비한 곳에서는 원수사 전산에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총무님이 전해주는 출력물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총무님을 통한 행정 업무 지원 수준 또한 GA마다 각양각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서까지 총무님이 직접 출력해서 미리 챙겨주는 곳도 있는 반면 배서 업무까지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GA로 이직을 하려는 설계사님들은 대체로 이러한 전산, 행정 시스템 체제가 원수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입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실수가 운동화 속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처럼 내가 일하는 동안 내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나를 고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수사에서 해왔던 각종 행정 업무가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꼭 요청하세요. 설계사님의 계약에 대해 원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당의 모수는 GA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된 모수를 분배하는 방식은 GA마다 제각각입니다. 설계사님들의 계약을 통해 원수사로부터 GA가 지급받은 총 수당의 모수가 100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본부는 고객 DB를 만드는데 20을 투자하고 설계사님 수당으로 50을 지급한 후 나머지를 운영비와 관리자 수당으로 사용합니다. B 본부는 고객 DB는 제공하지 않지만 대신 설계사님 수당이 70, 나머지를 운영비와 관리자 수당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모수 100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A본부 관리자에게 B본부처럼 수당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면 A본부 관리자는 당연히 본부에서 자체 생산하는 고객 DB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용하겠죠. 이런 이치로 생각해보면 수당도 높게 지급하면서 정착지원금도 주고 고객 DB도 제공해주고 사무실도 엄청 삐까뻔쩍한 그런 GA는 단언컨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사에서 처음 GA를 선택할 때 특정 제안이나 조건이 마음에 들어 입사를 결정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반대급부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첫 GA 정착에서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도 있고 오히려 그곳이 본인에게 잘 맞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수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관리자와 다 같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수사 관리자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꼽으라면 아무런 기초정보 없이 내가 직접 대리점을 알아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혼자 이동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불안하고 기존 동료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직해야 할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기존 원수사 관리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지요. 기존 원수사 관리자도 본인의 산하 조직과 함께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본인과 조직원에게 보다 더 유리한 곳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원에게는 아주 유리하지만 본인에게는 혜택이 적은 대리점이 있다면 원수사 관리자는 그곳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함께 이동하는 조직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직을 주도하는 원수사 관리자에게는 별도로 제공되는 혜택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GA 수익의 동일한 모수에서 원수사 관리자에게 제공한 혜택에 해당하는 부분도 차감되기 때문에 설계사님께 돌아가는 수당률이 낮아지거나 조직 전체가 매월 일정 실적을 맞춰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직 후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설계사님 중에는 관리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결별을 선택하고 다시 이직을 고민하는 사례도 보게 됩니다. 설계사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이와 달리 개인적으로 이직을 진행하게 되면 순수하게 나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검토해 보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도 내가 집을 사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공부도 하고 발품도 많이 팔게 됩니다. 하물며 나의 미래와 가족의 생계가 직결된 직장과 관련한 문제를 타인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원수사 관리자와 함께 조직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조직의 설계사님에게는 최상의 조건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직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고통도 적지 않은데 거기에
누군가의 들러리까지 서는 것은 아닌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첫 지회 이직 과정에서 여러 대리점을 꽤 오랜 시간 검토하기도 했고 많은 관리자들도 만나봤지만 당시에는 그분들의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제안을 분별하는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첫 지회로의 이직을 지인이 운영하는 지사로 결정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GA 시스템에 대해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서야 다른 조직, 다른 시스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두 번째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나에게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죠. GA의 선택에 있어서 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역량, 업무 숙련도, 본인에게 원하는 환경을 갖춘 차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